도형의 방정식의 세 번째 이야기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안에 있는 내용을 좀 보시면 기본적인 원의 방정식의 모양새가 나오고요. 원을 나타내는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야기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원 하나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얘는 이제 두 개의 원에 대한 이야기고요.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원이랑 직선의 위치 관계 나오죠. 원 둘 사이의 위치 관계도 제가 이야기는 할 거예요. 뒤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원 이야기 실컷 나오고 그 다음 원이랑 직선 이야기 나오고 그 직선 중에 약간 특별한 직선으로 접선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원이라는 건 여러분 중3 때 도형할 때 다 했던 건데 거기서는 원의 성질을 이야기하는 거였고요. 여기서는 그 원을 나타내는 방정식을 배우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방정식은 여기서 배우지만 실제로 문제 풀 땐 제가 도형의 방정식 초반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림을 항상 떠올리면서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인데 이 원의 방정식, 식을 배우는 거긴 하지만 실제로 문제 풀 땐 식만 알아서는 안 되고요. 도형의 성질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문제 풀면서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현의 길이 구할 때 뭐 했다고?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현의 길이를 구했다고요. 실제로 뒤에 보시면 유형 뭐 10 몇 번인가에 보면 나오는데 현의 길이 구하는 게 그 녀석 보시면 제가 말했죠. 졸업할 때까지 피타고라스를 푸는 거예요. 원의 방정식이라는 걸 배웠지만 결국 현의 길이 구하고 접선의 길이 구하고 이건 다 중학교 때 했던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구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도형이니까 그래요? 도형이니까 중학교 때 했던 그 도형의 성질을 좀 이용해서 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원의 방정식이야. 원이 뭐야? 승민아, 원이 뭐야? 원이요. 원이 뭐냐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그럼 죽일 거야. 원이 뭐야? 원 중2 때인가 배우죠. 원의 정의를. 저는 중2 때 배웠어요.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어서 기억이 나요. 어쨌든 원이 뭐야? 아는데 부끄러워서 말 안 하는 거죠. 그치? 동그라미, 야, 4살짜리 우리 딸이 얘기하는 게 동그라미고요. 원이라는 건 원의 정의는 뭐냐면 콤파스 생각하면 되지. 콤파스 뭐야? 바늘 있고 연필 있고 벌려가지고 고정시키는 거잖아요. 바늘 중심 딱 집어서 같은 거리 돌리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원이라는 녀석의 정의는 뭐냐면 자, 칠판에 한글 쓰는 거 싫어하는데 중에서 다 씁니다.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이게 원이에요. 그죠? 원의 정의는 이거야. 동그라미 그럼 좀 찌를 거야 너. 승민아, 원이 뭐라고?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이게 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줄에 있는 한 점은 뭐 얘기하는 거야? 이게 뭐다? 이게 뭐다? 이거 뭐라고 불러요? 원의 중심이라고 부르는 거지. 콤파스의 바늘, 그죠? 같은 거리, 이게 뭐예요? 반지름. 그래서 이 점들을 다 모아놓은 우린 그걸 뭐라고 부른다? 원의 둘레. 요즘도 원주라는 말 쓰나요? 원주. 그죠?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죠? 원은 제가 못 그리니까 문명의 얘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원이죠. 원의 중심이 여기 있다는 거야. 이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애들을 다 모아놓으면 점점점점점점점 찍힐 거라고요. 얘네들을 다 모아놓은 게 뭐다? 바로 원이라고 부르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이라는 건 사실은 이런 이야기야. 얘들 싫어하는 표현이지만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좌취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럼 그게 원의 방정식이에요.
원의 중심, 요점의 좌표를 A, B라고 할까요? 같은 거리, 우리 반지름을 보통 소문자 R로 표현하거든요. R이라고 할까요? 그럼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좌표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할 거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R이다 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의 루트를 씌운 거고요. 얘가 R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뭐다? A, B에서 R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자취의 방정식이다. 이거 만족하는 애들 다 모아놓으면 누가 된다? 원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원의 방정식인데 요거 루트는 좀 꼴보기 싫어가지고요. 양변을 보통 제곱하거든요. 그래서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R제곱이다. 얘가 원의 방정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생긴 식을 딱 보는 순간 우리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다. 중심이 A, B구나. 반지름이 R이란 소리구나.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 식을 쳐다보면 이 안에 이 정보들이 다 들어있는 거야. 원이라는 건 중심 좌표랑 반지름만 알아내면 완성되는 거잖아요. 이 식 안에 걔네들이 다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쳐다보고 중심과 반지름을 찾아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 녀석을 쭉 다 전개를 해도 어차피 원의 방정식이면 변함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전개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제곱 y제곱 마이너스 2by 더하기 b제곱 요거 넘길게요. 일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데 이거를 정리를 좀 해서 x제곱 먼저 쓰고요. y제곱을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x 1차인데 뭐 물론 a가 0일 수도 있으니까 a가 0이면 없어질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a의 x에 관한 1차 항이 온다는 이야기고 y에 관한 1차 항이 또 온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들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오거든요. 그래서 얘를 전개해서 이런 모양새로 나타내기도 해요. 일부러 전개해서. 그죠? 그럼 이걸 쳐다보고 아 얘도 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징은 이거지. x제곱도 있어야 되고요. y제곱도 있어야 되고요. 얘네 둘은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무슨 여긴 x제곱인데 더하기 2y제곱 이러면 안 되고 x제곱 빼기 y제곱 이래도 안 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어야 돼. 왜? 원래 이렇게 생겼거든. x제곱이랑 y제곱 둘 다 1x제곱 더하기 1y제곱이어야 되고요. 이 뒤에 요 x랑 요 y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말했지만 a가 0이거나 b가 0이면 얘네들은 충분히 없을 수 있어요. 대신에 조심해야 될 건 x 곱하기 y라는 녀석은 있으면 안 돼요. x 곱하기 y라는 녀석은 있으면 안 돼요. 애초에 x 완전제곱이랑 y 완전제곱을 더하는 거니까 x 곱하기 y는 있으면 안 된다고. 그죠? 그리고 뒤에 마지막 경우 상수항도요. 이거 경우에 따라서는 없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눈여겨보셔야 될 건 x제곱이랑 y제곱의 개수는 똑같고 x 1차, y 1차 상수항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을 쳐다보면 이것도 원의 방정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결국 중심 좌표랑 반지름을 찾으러 가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걸 이제 완전제곱식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나타내는 과정 중에 이런 함정이 하나 포함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x-1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이 3이다.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고요. 원일까 아닐까? 원인지 아닌지는 이거 찾으면 돼요. 중심이랑 반지름을 찾으면 원을 찾은 거잖아. 그지? 중심이 어딘데? 1, 마이너스 2. 반지름은 얼마인데? 루트 3. 3 아니야. 루트 3이야. 여기 누가 온다고요? R 제곱이 와야 된다고. 그지? 이걸 쳐다보고 어허 중심 좌표가 1, 마이너스 2고 반지름이 루트 3이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고요. 그죠? 보자마자 딱 보이는 거야. 야, 쟤도 알아. 다 할 수 있어. 근데
비슷한 걸로 막 전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뭐 4y 이거 4y냐? 아니, 똑같은 거 하지 말자. 2y 더하기 1은 0.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y 더하기 2는 0.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y 더하기 3은 0. 지금 식이 3개 써있죠? 비슷하게 생겼어요. 상수항만 달라요. 셋 중에 한 놈만 원이에요. 누가 원이게? 누가 원이야? 승민아. 승민이가 하면 다 아는 거야. 이거 세 번째 거네요. 이게 원이야? 네. 나머지가 원이 아닌 이유는 뭐야? 저 아 잠깐만, 제가 말하는 게 다 답은 아니야. 다들 약간 당황한 표정이어가지고 미리 얘기하려고. 얘네들이 원이 아닌 이유는 뭐야? 세 번째 거부터 볼까요, 그러면? 자, 원인지 아닌지는 중심 좌표랑 반지름을 찾으면 된다고 그랬고, 이렇게 쭉 전개되어 있는 형태에서는 완전 제곱식을 찾아서 중심 좌표랑 우변 던져서 이제 y 좌표를 찾는 건데 보자. 아니, 반지름을 찾는 건데 보자고요. x 제곱이랑 마이너스 2x야. 그러니까 x 제곱 마이너스 2x에다가 1을 줘야겠죠? 그래야 완전 제곱식 되는 거니까. y제곱도 마찬가지. y제곱에 더하기 2y가 왔으니까 얘한테 1을 줘야 돼. 그래야 완전 제곱식 되거든요. 그럼 이제 더하기 3이 있었으니까 1이 남았다, 그지? 이렇게 생겼거든. 그럼 이거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이거는 y 더하기 1의 제곱이야. 이 더하기 1은 우변으로 던져야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중심 어디? 중심 어디? 1, 마이너스 1. 반지름 얼마? 1. 없지. 우변에 누가 온다고요? 반지름에 제곱이 온다고요. 반지름은 길이잖아요. 양수여야 돼. 실수여야 돼. 제곱을 했는데 마이너스 1이다?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된다고요. 다시 말해서 이건 원이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반지름이 허수거든. 안 된다고요. 그럼 상수항만 좀 다른데 요 녀석 한번 살펴볼까요? 얘는 어떠냐면 x-1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하면 얘는 0 이렇게 바뀌어요. 위에 있는 건 x-1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1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거 세 개 중에 누가 원이다? 얘가 원이다. 우변에 양수가 와야 돼. 반지름을 제곱한 거니까. 이건 중심이 1,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에요. 그죠? 그럼 얘는 반지름이 0이다? 약간 이상하죠? 반지름이 0이라는 무슨 소리예요? 점이다 그 얘기예요. 이거 만족하는 좌표가 하나 있어요. 완전 제곱 더하기 완전 제곱이 0이라는 건 각각이 0이라는 이야기잖아. 1, 마이너스 1이라는 점 하나가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마치 원의 방정식처럼 생겼지만 실제로는 점이더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걸 만족하는 실수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완전 제곱 더하기 완전 제곱이 음수라고? 이상한 소리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를 모 책에서는 정석에서는 이걸 실원, 이걸 점원, 이건 허원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 몰라도 돼요. 정석에서만 이 얘기하고요. 이걸로 문제도 안 나와요. 그냥 우리가 보는 보통 책에서는 얘는 원, 이건 아니야. 그게 다예요. 오케이? 그래서 책에 보시면 여러분 제가 잠깐 책 보고 가면 책에 보시면 지우기 싫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게 원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건데 밑에 보시면 얘를 전개해서 이런 형태로도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무조건 원이 아니에요. 왜? 이런 형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녀석이 원인지 아닌지를 알아내려면 제일 마지막에 요 괄호 안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크다 이런 조건 달려있죠. 이거 뭐 얘기하는 거냐면
아까 여기 상수항에 달려있는 거 여기 더하기 3 이런 애들 때문에 그래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크냐는 건데 얘는 지금 0보다 작다는 거야. A제곱 더하기 B제곱 하면 8이에요. 이거 4배하면 12잖아요. 0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를 굳이 물론 외우면 좋은데 굳이 외워야 되냐 이게 약간 귀찮거든요. 저도 잘 안 외워요. 필요가 없어. 아니 그냥 완전 제곱식 만들면 되지.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제곱 더하기 제곱하고 나머지 우변 던졌을 때 얘가 양수면 원이고요. 0이면 점이고 음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원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려면 지원아 잠 깨야 되고 원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려면 이렇게 생긴 녀석의 경우에 반지름을 찾는 것이 포인트다 그 얘기예요. 어차피 중심좌표는 완전 제곱식 만들 생각을 해보면 x제곱이고 마이너스 2x잖아요. 중심의 x좌표가 1이라는 거 대충 값이 오죠.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니까 y제곱에 더하기 2y니까 뭐 y 플러스 1 이렇게 생겼겠지. 중심좌표는 보면 바로 나온다고. 반지름은 약간 계산을 하셔야 돼요. 외워도 되지만 그거 말고 외울 거 천지빛깔이니까 많으니까 굳이 그거 외우러 가지 마시고 그냥 완전 제곱식을 만들고 나머지 우변 던져서 얘가 아래 제곱이다. 그 생각을 일단 하고 계시면 된다고요. 되겠죠? 그래서 이게 원의 방정식이에요. 15분이나 했네요. 요거 한 김에 허공에 이렇게 떠 있는 원도 있는데 이제 뭐 얘기할 거냐면 x축이랑 y축이 아까 존재하고 우리 좀 전에 앞에 단원에 있던 거 문제 푼 것 때문에 뭘 그려야 되지? 직선? 이렇게 x축 하고 y축, 요거 x축이고 y축이에요. 원을 그려볼 건데 이렇게 생긴 원을 그릴 텐데 요 원이 그냥 여기가 중심좌표 A, B고 반지름이 R이면 우리 아까 했던 그 원인데 이번에는 어떤 원을 생각해 볼 거냐면 이렇게 x축에 딱 접하는 원을 한번 생각해 볼 거다 그 얘기예요. 역시나 중심좌표는 A, B가 될 텐데 이렇게 생긴 원이라면 반지름이 얼마겠어요? 이 원의 반지름은 얼마인 거야? x축에 딱 접하는 상태니까 하필이면 요 길이가 반지름이거든요. 이 길이에 해당하는 숫자가 얼마겠어요? b겠지, b. 중심의 y좌표. 그죠? 지금 1, 4분면에서 일부러 접하는 걸 제가 그린 건데 요 중심좌표가 A, B라는 건 0, 0에서 이 길이가 A고 요 길이가 B니까 이걸 A, B라고 한 거잖아. 근데 X축에 접했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이렇게 접점에다 수선을 떨어뜨리면 접점에다 선을 이으면 수직으로 딱 만날 거잖아요. 이건 원 할 때 했던 거야. 그지? 원이 있고 접선이 있고 접점이 있다고 쳤을 때 원의 중심에서 접점에다 그으면 접선이랑 수직으로 딱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중3 때 했던 거야. 그러니까 X축에 접해요 라는 말은 X축에다 수선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여기가 하필 딱 접점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요 선분의 길이가 반지름인데 그 반지름 자체가 바로 B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이 뭐가 될 거냐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b제곱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에 원래 r제곱이 들어갈 건데 그 자리에 b가 들어갈 거다 그 소리라고. 그죠? 이거 x축 위에서뿐만 아니라 x축 밑에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x축 밑에서 접하는 것의 경우에도 원의 중심이 여기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요점의 좌표를 똑같이 a, b라고 하잖아요. 그럼 반지름이 얘일 텐데 이 반지름의 길이가 뭐가 있어요? 이번엔 마이너스 b예요. b가 아니고. 왜냐하면 b가 음수니까. 그죠? 얘는 y좌표가 양수니까 그냥 y좌표 자체가 반지름이었다면 얘는 y좌표가 음수이기 때문에
반지름은 양수여야 되잖아. 마이너스 b라고 해야 반지름이 된다고요. 근데 원의 방정식을 찾으면 결국은 똑같아요. 왜? 우변에 누가 온다고? 마이너스 b의 제곱이 온다고. 마이너스 b의 제곱 그럼 마이너스 어차피 날아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x축에 접하는 원, 그러면 이 녀석의 반지름은 중심좌표 중심을 a, b라고 했을 때 반지름의 길이는 절대값 b와 같더라라는 소리예요. 중심의 y좌표에 절대값 붙인 거와 같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뭐 그렇게 어려운 소리는 아닙니다. 한참 걸려서 이야기했지만. 그럼 완전히 비슷한 녀석으로 y축에 접하는 건 이렇게 y축에 접하는 녀석이면 중심좌표 여기 a, b라고 할 거예요. 반지름은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반지름 누구랑 똑같다? a랑 똑같다. 중심 x좌표랑 똑같다고요. y축에 접하는 녀석이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왼쪽 편에서 접하는 경우라고 해도 요 점의 좌표 a, b라고 하면 반지름은 중심의 x좌표랑 관련이 있고요. 물론 이제 얘는 부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 a라고 하셔야겠죠. 그럼 이게 a냐 마이너스 a냐를 구분하는 것이 약간 귀찮기 때문에 이 둘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y축에 접하는 원은 중심좌표를 a, b라고 했을 때 반지름이 절대값 a와 같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중심의 x좌표랑 관련이 있다. 그런 소리라고요. 그죠? 물론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a 제곱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지. 그죠? 저거는 a가 양수냐 음수냐 상관없이 그냥 제곱하고 치우시면 돼요. 자고 있는 두 명은 어쩌려고 자는 거야? 잠 집어서 자. 뭐 너 말고 또 누가 자나 궁금해서? 에어컨 좀 켜줄래? 승민아? 그래서 이게 x축이랑 y축에 접하는 원이고요. 이 녀석들 중에 특별하게 x축이랑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녀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x축이랑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녀석의 경우엔 x축도 접선이고 y축도 접선이기 때문에 우리 아까 이거 앞에 단어 문제 풀 때 했던 거야.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이 점의 좌표 뭐다? r, r이에요. 그죠? 아예 이걸 a, b라고 할 수가 a, b라고 굳이 해봤자 이 a와 b가 둘이 서로 같은 숫자가 될 거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녀석의 경우엔 반지름이 정해지면 그 반지름을 가지고 중심 좌표가 찾아진다는 거예요. 이 점의 좌표 r, r이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1사분면에서 접하니까 둘 다 양수여야 돼서 r, r이다. 그런 이야기고 1사분면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접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뭐 2사분면 같은 데서 x축, y축에 동시에 이렇게 접하는 녀석이라고 생각해보면 반지름이 r이라고 생각할 거야. 이 원의 중심 좌표 뭐겠어요? x좌표는 음수여야 되고 y좌표는 양수여야 되니까 중심 좌표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마이너스 r, r. r이라는 건 반지름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심 좌표가 x좌표는 음수, y좌표는 양수여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죠? 나머지 두 개도 빨리 그려보면 요거 3, 4분면에 있는 거 요거 4, 4분면에 있는 건데 줄일까요? 요 녀석도 중심을 여기라고 생각해 보면 반지름이 r이라고 했을 때 중심좌표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 요 녀석은 4, 4분면에서 접하는 거니까
r, 마이너스 r 이렇게 생긴 녀석이 중심 좌표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느 사분면에서 접하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느냐에 따라서 반지름이 주어지면 중심 좌표는 자동으로 다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지우기 전에 이 상태에서 하나만 딱 더 이야기를 하고 가자면 그래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녀석의 경우엔 중심이 어디 있냐 하면 항상 y는 x나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위에 중심이 존재할 거다라는 거예요. x좌표, y좌표가 동일하던가 아니면 둘이 부호만 서로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죠? 아까 전에 이런 그림 생각해 보자고. 사사분면이야. 반지름이 변하면 이렇게 생겼는데 그죠?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는 녀석이라고 치면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는 녀석이라고 치면 어차피 원의 중심이 초록색 직선 위에서 움직인다는 게 보이죠. 그죠? x축이랑 y축이 동시에 접하려면 중심은 어쩔 수 없이 여기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죠? 다른 사분면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축에 동시에 접하는 녀석 반지름 가지고 중심 좌표 찾는 거다라는 거고 뭐 반대로 식이 주어진 상태를 쳐다보면 그걸 가지고 아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구나라는 거 정도도 알아차릴 수 있겠죠. 다음 얘기하기 전에 문제 몇 개 풀고 갑시다. 조금 졸리니까요. 여기 앞에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는 각자 하시고 유한키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1114번인데 중심이 x축 위에 있고 두 점을 지나가는 원의 반지름을 물어봤어요. 자, 그냥 무작정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중심이 x축 위에 있고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원이 있대. 구하라고 한 건 반지름이야. 졸리지? 원의 정의가 뭐라고?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그럼 첫 번째로 말한 한 점이 누구야? 중심. 같은 거리, 반지름. 나머지 점들의 모임의 그 점들이 누구다? 원주라고요. 다시 말해서 얘랑 얘 사이의 거리랑 얘랑 얘 사이의 거리가 모두 다 반지름으로 동일하다. 그런 소리라고요. 그지? 중심이 x축 위에 있어요 라고 했으니까 y좌표 0이라는 이야기여서 중심좌표가 a, 0이다. 그런 소리인가 봐요. 그죠? 그럼 a, 0에서 0,-4까지의 거리도 r이고 1,3까지의 거리도 r이고 다 똑같다 그런 이야기잖아. 물어보고 있는 건 이 r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자면 a, 0에서 0,-4까지의 거리는 a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에 루트 씌운 거고요. a, 0에서 1,3까지의 거리도 마찬가지로 a-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에요. 여기에 루트 씌운 거고요. 이거 둘이 같다 가지고 a를 찾아내시면 되겠죠. 루트는 어차피 둘이 동시에 날아갈 거 제곱하면 날아가고요. a 제곱도 날아가서 a가 그냥 바로 나오거든요. 그럼 그 찾은 a를 다시 대입하시면 그게 바로 반지름이 될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는 너무 문제를 곧대로 푼 거고 약간 머리를 쓰자고요. 잠깨 약간 머리 쓰자고요. 중심이 x축 위에 있고 점이 두 개 나왔는데 저 두 점을 표시를 해보면 x축이랑 y축에 1,3이 여기 있고요. 0,-4가 여기 있거든요. 아, 그림 좀 별로다. 뭐 어쨌든 이렇게 있는데 얘도 원 위에 있는 녀석이고 얘도 원 위에 있는 녀석이고 a, 0이 중심이라 그랬거든. 거리가 같대. 그럼 a, 0에서 이 점까지 a, 0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질을 이용할 거냐면 두 점 이을 거야. 얘의 수직 2등분 선을 찾을 거야. 수직으로 2등분하는 선. 이거 왜 찾은 거냐면 수직으로 2등분하는 이 파란색 선 있죠. 이 파란색 선은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녀석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파란색 선 위에 있는 점들은 두 점까지의 거리가 모조리 다 같은 녀석들이라고. 이렇게 하면 거리가 같겠지. 합동이 삼각형 두 개잖아요. 이렇게 하면 거리가 같다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거리가 같을 거거든요.
그럼 다시 중심이라는 건 원주 위에 있는 점 두 개니까 거리가 같을 텐데 애초에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다 모으면 이렇게 파란색 직선 될 거고 중심이 x축 위에 있대? 그럼 이 파란색 직선이 x축이랑 만나는 점을 찾으면 얘가 바로 그 원의 중심일 거다라는 말이에요. 오케이? 지금 방금 이야기한 건 그냥 흰색으로 푸셔도 돼요. 해설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안 봐서 모르겠다만 이렇게 푸는 게 그냥 문제를 고지고 때로 푼 거라면 도형이니까 그림을 살짝 생각해보자고. 입체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니까 도형의 성질이라는 걸 좀 이용해보자면 결국 두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일 텐데 중심이라는 건 그 중심이 하필이면 x축 위에 있다는 거니까 그럼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다 모아놓고 그 중에 x축 위에 있는 점을 고르면 그게 바로 중심일 거다라는 말이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바로 반지름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이 선분의 수직이등분 선 위에 있다고요. 수직이등분 선 찾아서 x절편 찾으면 그게 원의 중심, 거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바로 반지름일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어렵냐? 재밌죠? 재밌다고 해. 재밌지, 승민아? 그 다음 유형이에요. 점이 또 두 개 나와 있는데 저 두 개가 지름의 양 끝이래요. 원의 방정식을 찾으려면 승민아 원의 방정식을 찾으려면 뭘 찾아야 된다고요? 또 반지름. 이거 두 개 찾으면 원의 방정식이 완성되는 거야. 그죠? 물론 이제 중심의 x좌표, y좌표랑 반지름. 원의 방정식 찾으래. 근데 뭐가 나왔냐면 지름의 양끝이 나왔거든. 지름의 양끝이 나왔거든. 그걸 가지고 중심좌표랑 반지름 찾으라는 거야. 찾을 수 있을까? 되죠? 왜? 두 점이 지름의 양끝이라는 건 이 둘의 딱 중점이 바로 원의 중심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지? 그리고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뭐다? 지름이다 그 얘기라고.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해서 반으로 뚝 자르면 그게 반지름 되잖아요. 들었어? 지라? 들었죠? 무슨 말인지? 지름의 양끝이 나오면 이 지름의 양끝 가지고 중심좌표 찾으면 되고 거리 구해서 반지름도 구할 수 있다고요. 그죠? 그걸로 이제 A, B, R 다 때려서 확 하시면 되죠. 오케이? 이게 원의 방정식을 찾으라고 하는 문제 중에 보면 중심좌표랑 반지름이 주어진 경우도 있지만 그냥 점 3개 떨렁 주고 야 이거 3점 지나가는 원 찾아봐 이런 것도 나오긴 하거든요. 불편하지만 그런 문제가 나오기 다음 유형에 나올 텐데 3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이건 점이 2개밖에 안 나왔으면서 원의 방정식을 찾으라고 한 거야. 약간 뭔가 부족하지 않나 싶긴 하겠지만 하필이면 이 두 점이 지름의 양끝이기 때문에 얘는 구할 수 있다고요. 그죠? 이 두 점을 그냥 지나가는 원 그러면 무수히 많아요.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원은 엄청 많다고. 얘가 하필 지름의 양끝이면 원이 이렇게 생겼을 텐데 원이야. 이게 지름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녀석도 있잖아요. 이것도 원이야. 이거 두 점을 지나가는. 뭐 아니면 한 중간 정도 이렇게 생겨먹은 원도 있을 수 있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생긴 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원은 무수히 많다고요. 점이 원래 하나 딱 정해지려면 그래서 점을 3개 지나간다고 해야 돼요. 이 두 점이랑 요 점까지 지나가는 거 찾아봐. 그러면 알았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원을 하나 딱 찾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그죠? 점이 최소한 3개는 나와야 원이 완성이 되는데 이건 하필 그 둘이 지름의 양끝이기 때문에 저거 2개만 가지고도 원을 완성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3번째 건 이건데 아까 요거 얘기했던 거거든요. 푸는 거는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 돼요. 문제만 빨리 보면 저렇게 생긴 방정식이 원이 되도록 하는 정수 K를 구하세요 인데 쭉 다 전개해서 는 0의 형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저걸 보고 우린 뭐 할 거냐면 완전 제곱식 만들 거라고요. 중심좌표 찾아야 되고 반지름도 찾아야 되니까. 그럼 얘가 원이냐 원이 아니냐는 뭐 때문에 그런 거다.
좌변 다 만들어 놓고 우변으로 던졌을 때 얘가 반지름의 제곱의 형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양수냐 아니냐를 잘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죠? 요 K라는 녀석 아마 나중에 좀 이따 우변으로 던져지게 될 텐데 요 녀석이 0보다 커야 돼 라는 성질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물론 앞에서 본 것처럼 무슨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커야 돼 이런 식도 있긴 있는데 그 식 막 딱딱하게 외우려고 하지 말라고요. 지금 방금 외겨 들었잖아요. 그런 수준이야. 지금이야 보니까 그런 건데 며칠 지나면 까먹는다고요. 그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귀찮지만 한 줄 더 써. 완전제곱식 만들면 되잖아요. 완전제곱식 만들고 나머지 우변 던져서 얘가 0보다 커야 돼. 그걸로 K의 범위를 찾아내시면 된다고요. 다음 바로 그 옆에 있는 녀석인데 옆에 있는 거 보시면 점 3개 나왔고 저 세 점을 지나가는 원 누구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보통 이거 교과서나 참고서에서 이제 추천하는 방법이 뭐냐면 원의 방정식이라는 건 결국 이거잖아요.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얘를 다 전개해서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점이 3개 나왔을 때 이 세 점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A랑 B랑 R을 찾으셔도 되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A랑 B랑 C를 찾으셔도 되는데 유독 세 점이 주어진 경우엔 책에서는 이걸 많이 써요. 이거. 꼭 이걸 써야 하는 건 아니고 이거 써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얘를 쓰려면 완전 제곱이니까 전개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죠? 3,4를 여기다 대입하면 이거 제곱해가지고 제곱을 막 전개해서 식을 다시 좀 정리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보다는 요 녀석을 이용해서 많이 풀어요. 요 녀석을 이용해서 이거 3,4 대입하고 2,-1 대입하고 마3,0을 대입해서 A, B, C에 관한 식 3개를 만들고 이 3개를 잘 연립해서 이제 얘네들을 찾은 다음에 다시 중심좌표랑 반지름을 찾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그냥 다짜고짜 식으로 푸는 문제인데 뭐 그 산수는 여러분 직접 하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 이야기하려고. 얘도 그림을 생각해 보자는 거야. 그림을 생각해 보면 점이 막 대충 이렇게 3개 있어요. 이 세 점을 지나가는 원을 찾으래. 그럼 이 세 점을 이어서 삼각형을 만들면 문제에서 찾으라고 하는 A, B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외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세 점을 지나가는 원이다 그랬는데 저 세 점이 이어서 삼각형을 만들면 결국 저 원은 이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외접원이라고. 외심 찾으라는 이야기야. 외심 찾는 이야기는 벌써 아까 문제 풀면서 두 가지나 이야기했죠. 외심을 찾는 첫 번째는 뭐라고? 각 꼭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 물론 그게 이거예요. 이걸로 나올 거예요. 어쨌든 각 꼭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 이걸로 외심을 찾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녀석의 수직이등분선, 요 녀석의 수직이등분선, 요 녀석의 수직이등분선이 만난다. 이거 가지고도 찾을 수 있다고. 그죠? 그래서 그냥 중심 좌표만 찾으려고 치면 앞에서 했던 외심 좌표 구하는 방법 가지고도 충분히 걸 수 있다고요. 그죠? 추워? 아니야? 괜찮아? 그래서 문제 요 해설 같은 거 보거나 문제를 실제로 보시면 얘나 얘, 주로 얘를 이용해서 이제 연립해서 ABC를 찾아가지고 다시 중심이랑 반지름을 찾았겠지만 그렇게 딱딱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걸로 당연히 하셔도 되고 이걸로 하다 보면 사실은 외심 구하는 거랑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문제를 풀게 되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좀 유두리 있게 생각을 해보자면 외심이란 소리구나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이고요. 다음 1128번이에요. 중심이 y는 x 더하기 1 위에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지나가면서 x축에 접한대요. x축에 접한다는 건 반지름이 누구랑 관련 있는 거다? x축에 접한다는 건 머릿속으로 그림을 떠올려야 돼. x축에 접한다는 건 누구랑 반지름이 관련 있는 거라고요? 중심에 y좌표랑 반지름이 관련 있는 거라고요. 그지? 아까 그린 그림 이거잖아요. x축에
접한다는 건 얘든 중심의 좌표 A, B니까 반지름은 R이랑 B랑 관련이 있는 거라고요. 그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힌트를 하나하나씩 해설을 해보면 중심이 요 직선 위에 있다는 건 우리 보통 중심 좌표를 A, B라고 할 텐데 얘가 y는 x 더하기 1이라는 직선 위에 있다는 이야기니까 b가 a 더하기 1이구나. 이런 이야기가 될 거고요. 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지난대요. 이건 좀 이따 생각하도록 하고 x축에 접한대요. x축에 접한다는 건 무슨 얘기라고요? 반지름이 중심의 y좌표랑 관련이 있다고요. 그럼 얘네들을 이용해서 원래 방정식은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을 텐데 B 자리에 A 더하기 1을 집어넣을 거고요. R 자리에 절대값이 B는 이거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얘가 어디 지나간다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간다고요. 그래서 x, y에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이건 뭐 된 거야? 결국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된 거네요. 그죠? 이걸로 a를 찾으셔서 찾은 a 가지고 b까지 찾아보시면 원의 방정식이 완성이 되겠네요. 그죠? 요 뒤로는 산수하는 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직접 해보세요. 그래서 x축에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봐라. 뭐 그런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 다음 거는 아예 x축이랑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건데 지나가는 점이 어디냐면 2,1이에요. 2,1은 몇 사분면에 있는 점이냐면 1사분면에 있는 점이고요. 1사분면에 있는 점을 지나가는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는 건 중심이 몇 사분면에 있다는 이야기겠어요? 당연히 1사분면에 있다는 이야기지. 접한다는 건 뚫고 나가진 않는다는 이야기니까. 그죠? 그림으로 보자면 x축이고 y축이고 이 점을 지나간다는 이야기거든. 이 점을 지나가는데 중심이 이런 데 있으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점을 지나가려면 최소한 1사분면 어딘가에 중심 좌표가 있을 거다라는 말이고 그러면 1사분면에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중심 좌표가 r, r이라고 했으니까 x-r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이 r제곱이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중심이 r, r이니까. 그런데 얘가 2,1을 지나가더라 라는 소리네요. 그죠? 그래서 x에다 2 넣고 y에다 1 집어넣어서 r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풀어보시면 r이 1하고 5하고 이렇게 두 개가 나오거든요. 뭐 2차 방정식이니까 두 개가 나올 텐데 r이 1이랑 5가 되는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떤 거냐면 r이 1이라는 건 반지름이 1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중심이 1,1이고 반지름이 1이거든.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원이에요. 그래서 2,1이 딱 지나가는 녀석이고요. 반지름이 5인 건 누구겠어요? 중심이 5,5잖아요. 5,5면 여기인가요? 이쯤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접하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녀석이에요.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원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나 얘도 2,1을 지나가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돼요. 그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두 개인데 지금 요 그림은 그냥 이해하자고 제가 그려드린 거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식으로 좀 풀긴 풀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녀석이다라는 거고 그 바로 밑에 있는 녀석 보시면 그 바로 밑에 있는 문제는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2,2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2사분면에 중심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반지름 얼마겠어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반지름이 2라는 거 알 수 있죠. 중심 옆에 나와 있고 반지름도 구할 수 있고 원의 방정식이 완성되어 대입하셔서 a를 찾아내시면 되겠네요. 그죠? 하나만 더 얘기하고 앞으로 갑시다.
유형 7번인데 요거는 이제 그림을 생각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2,1이라는 점이 있고요. 원이래요. 원 위에 점 P가 있고요. 선분 AP 길이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요. 7번 보세요. 그거 힌트 보지 마시고. 원이래. 중심 좌표랑 반지름 찾아야겠죠? 중심이랑 반지름 찾으려면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돼요. x제곱 마이너스 4x네요. 더하기 4가 와야 완전 제곱식 될 거고요. y제곱 더하기 8y예요. 16이 와야 완전 제곱식이 되겠죠? 근데 원래 상수항은 4밖에 없었으니까 이 4는 얘가 다 갖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16 마음대로 땡겨 쓴 거니까 5분의 16 갚아야겠죠?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중심이 2, 마이너스 4고 반지름이 4인 원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2 마사 마이 1. 그래서 원을 그려보면 반지름이 4라고 했는데 너무 크니까 요만하게 그립시다.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4고요. 반지름이 4짜리. 이렇게 생긴 원인데 마이너스 2, 1이라는 점은 참고로 마이너스 2, 여기쯤에 있나 봐요.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그릴 필요 없잖아. 대충 이렇게 합시다. 마이너스 2, 1이라는 점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점에서 이 원 위에 임의의 점 P에 대해서 선분 AP의 길이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인데 그림을 여러 개 그려보면 예를 들어서 P가 만약에 여기 이렇게 있었다고 치면 요 선분의 길이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보다 짧은 선분의 길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 있겠지. 그죠? 어디 있겠어요? 아니 좀 더 가깝게 뭐 한 요쯤? 요쯤? 대충 요쯤? 그죠? 여기서 조금 더 멀어지면 길어질 거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얘가 제일 가까울 텐데 그럼 얘가 제일 가까워지도록 하는 요 점을 어떻게 특정할 수 있을까? 를 생각해 보면 원의 중심에다 이어보자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만나는 요 점, 얘가 제일 가까운 점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얘를 조금이라도 옆으로 틀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거는 꺾인 선이기 때문에 파란색 선에 비해서 주황색 선이 더 길겠죠. 파란색은 일자로 쭉 간 거고 주황색은 거쳐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만큼은 반지름이고 요만큼은 반지름이에요. 얘네 둘은 길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얘하고 얘를 비교해보면 당연히 얘가 더 짧을 거예요. 얘가 더 길 거라고. 그죠? 파란색이랑 주황색 중에 파란색이 더 짧은데 반지름 똑같이 빼고 남는 부분이 요만큼이니까 당연히 파란색에 남는 부분이 더 짧을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선분의 길이 제일 짧은 거 찾으세요. 그러면 여기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거기서 반지름을 빼시면 돼요. 그게 제일 짧은 거리가 될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뭐 좌표 구하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그냥 아이디어는 이거고 그림상으로 보면 아이디어는 이거니까 실제 거리를 구할 땐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일단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한다고요. 그 다음 반지름을 빼는 거다 그 얘기야. 원이라는 건 어쨌든 중심에서부터 출발해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거기 때문에 주인공은 항상 중심이에요. 중심으로 갈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반대로 AP의 길이가 제일 길 때는 언제겠어요? 이 선 그대로 쭉 연장해서 여기겠지. 그죠? 반대쪽에 있는 거. 여기서부터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더하면 그게 가장 긴 거리가 될 거다라는 말이에요. 됐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원 위에 있는 점 중에 요 점에 제일 가까운 거 먼 거는 원의 중심이랑 거리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빼고 더해서 구하시면 되고요. 저 뒤에 나올 건데 지금 미리 땡겨서 이야기하자면 원 밖에 있는 점 말고 원 밖에 있는 어떤 직선까지의 거리 중에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것도 나오거든요. 아이디어가 똑같기 때문에 지금 미리 이야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점이라고 치면 이 길이를 이야기하는 거야. 점을 약간 옆으로 돌리면 이런 길이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길이들 중에 제일 짧은 거랑 제일 긴 걸 구하라는 거거든요. 제일 짧은 건 누구겠어요? 원의 중심에서 여기다 수선 떨어뜨린 거에서 반지름 뺀 거. 이게 제일 짧은 거지.
그죠? 제일 긴 건 누구야? 여기 반대쪽에 있는 거니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한 거. 이게 제일 긴 거리가 될 거 아니냐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부터의 거리든 원 밖에 있는 어떤 직선까지의 거리든 중심에서부터 출발해서 반지름을 빼거나 반지름을 더해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찾겠다. 뭐 그런 이야기라고요. 되겠죠? 아, 너무 오래 걸렸는데? 일단은 그래서 지금 유형 8, 뭐냐 이거. 7번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